전쟁은 어디서 시작됐을까? 전쟁은 인간이 문명을 만든 순간부터 시작됐습니다. 고대 전쟁의 대표는 트로이 전쟁. 헬레네라는 여인을 두고 트로이와 그리스가 맞붙은 이야기죠. 신화로 알려졌지만 실제로 트로이 유적이 발견되면서 역사일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기원전 5세기에는 거대한 제국 페르시아가 그리스를 침공합니다. 이때 벌어진 전투가 바로 마라톤 전투. 전투에서 승리한 그리스 병사가 40km를 달려 아테네의 승리를 알린 후 숨졌다는 이야기 기억하시죠? 이 이야기가 오늘날 마라톤의 유래가 됐어요. 그리고 세계 정복의 대명사 알렉산더 대왕. 기원전 4세기 그는 마케도니아에서 출발해 그리스, 이집트, 페르시아, 인도 국경까지 정복했어요. 단 10년 만에 유럽과 아시아를 넘나드는 초대형 전쟁이 벌어진 거죠. 고대 전쟁은 단순한 싸움이 아니라 권력, 종교, 신념 그리고 명예가 뒤섞인 인류 최초의 거대한 충돌이었습니다. 중세시대의 전쟁은 신념과 영토 그리고 왕권을 둘러싼 피비린내 나는 싸움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전쟁, 바로 십자군 전쟁. 1096년 교황이 예루살렘을 되찾자 고 외치며 유럽 기사들을 중동으로 이끌죠. 그 결과 200년간 9차례나 이어진 전쟁에서 수많은 생명이 희생됐고 기독교와 이슬람 간 갈등의 씨앗도 이때 심어졌습니다. 그리고 등장한 역사상 최강의 군대, 몽골 제국. 13세기 칭기즈칸은 말 위에서 제국을 세웁니다. 중국, 중앙아시아, 러시아, 중동까지 휩쓴 이 전쟁은 인류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 정복 기록을 세우죠. 몽골군은 빠르고 잔혹했지만 상업과 문화도 동시에 확산시켰습니다. 서유럽에서는 100년 전쟁도 벌어집니다. 영국과 프랑스가 왕위 계승 문제로 무려 116년간 전쟁을 벌였고 이 전쟁 속에서 잔다르크 같은 영웅도 탄생했죠. 중세의 전쟁은 칼과 방패만이 아니라 종교와 왕권, 민족의 정체성까지 걸린 거대한 충돌이었습니다. 근세는 유럽 중심의 세계 질서가 요동치던 시기. 전쟁은 종교에서 시작돼 곧 권력과 혁명으로 번져갑니다. 먼저 30년 전쟁. 1618년 독일에서 개신교와 가톨릭 갈등으로 촉발됐지만 곧 유럽 전체로 확산되며 국제전으로 번집니다. 이 전쟁은 유럽 인구의 13을 잃게 만든 창극이었고 결국 베스트팔렌 조약으로 국가주권이라는 개념이 처음 등장합니다. 그리고 등장한 나폴레옹 전쟁. 프랑스 혁명 이후 혼란을 틈타 등장한 나폴레옹은 전 유럽을 상대로 정복 전쟁을 벌입니다. 스페인, 오스트리아, 프로이센, 러시아까지. 그는 짧은 시간에 제국을 세웠지만 결국 워털루 전투에서 패배하며 몰락하죠. 한편 대서양 건너 미국 독립전쟁도 기억해야 합니다. 영국의 식민 통치에 반발한 13개 식민지가 1775년 우리는 독립한다 며 들고 일어나 프랑스를 비롯한 외세의 지원 속에 결국 승리합니다. 이 시기 전쟁은 더 이상 단순한 땅싸움이 아닙니다. 사상의 전쟁, 그리고 국민의 등장이 시작된 시대였죠. 19세기 전쟁은 바뀝니다. 칼과 창의 시대는 끝나고 총과 철, 산업이 전장을 지배하게 되죠. 대표적인 전쟁은 미국 남북전쟁. 1861년 노예제를 두고 북부와 남부가 충돌합니다. 북부는 노예 해방을, 남부는 주권을 외쳤죠. 이 전쟁은 60만 명이 넘는 목숨을 앗아갔고 결국 북부의 승리로 미국은 하나로 통합됩니다. 동아시아에선 청일 전쟁 1894과 러일 전쟁 1904이 벌어집니다. 청나라와 일본, 러시아와 일본이 충돌했죠. 두 전쟁 모두 일본의 승리로 끝났고 세계는 처음으로 아시아 국가가 백인 제국을 이겼다며 충격을 받습니다. 이 시기엔 제국주의가 세계를 덮었습니다. 유럽 열강은 아프리카, 아시아를 나눠 먹으며 식민지를 확대했고 전쟁은 이제 영토를 넓히기 위한 사업처럼 여겨졌죠. 근대 전쟁은 산업과 기술의 힘을 보여줬습니다. 기차, 전신, 철갑선, 소총, 대포. 전쟁은 더 빠르고 더 치명적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이 흐름은 곧 전례 없는 창극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바로 세계대전의 시작이죠. 1914년 한 발의 총성이 세계를 뒤흔듭니다. 오스트리아 황태자가 세르비아에서 암살되면서 동맹으로 얽힌 나라들이 줄줄이 참전, 제1차 세계대전이 시작되죠.
영국, 프랑스, 러시아가 연합국, 독일, 오스트리아, 오스만 제국이 동맹국. 전쟁은 유럽을 넘어 전 세계로 번졌고 참호전, 독가스, 기관총 기술이 사람을 죽이는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1918년 독일이 패하면서 전쟁은 끝나지만 패전국에 가혹했던 베르사유 조약은 또 다른 불씨가 됩니다. 1939년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며 제2차 세계대전 발발. 히틀러의 나치 독일, 일본, 이탈리아는 추축국. 영국, 소련, 미국 등은 연합국으로 맞섰죠. 유대인 학살, 핵폭탄 투하, 도시의 폐허. 인류는 이 전쟁에서 6천만 명 이상을 잃었습니다. 1945년 일본의 항복으로 전쟁은 끝났고 세계는 다시는 이런 전쟁이 없길 바라며 유엔을 만들죠. 하지만 진짜 평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전쟁은 새로운 형태로 변하게 되죠.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자 세계는 두 편으로 갈라졌습니다. 한쪽은 자유와 자본주의를 내세운 미국, 다른 쪽은 공산주의를 내세운 소련. 두 나라는 직접 싸우지 않았지만 세계 곳곳에서 대리전, 정보전, 핵전쟁 위기까지. 이걸 우리는 냉전이라 부릅니다. 1949년 소련도 핵을 개발하면서 지구는 핵 버튼 하나로 멸망할 수 있는 시대에 들어섭니다.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 소련이 쿠바에 핵미사일을 설치하려 하자 미국은 전면전까지 검토했죠. 지구가 멈춰섰던 13일. 전쟁은 결국 피했지만 모두가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야 했습니다. 냉전은 전투가 없던 시대가 아닙니다. 그 안엔 한국 전쟁, 베트남 전쟁, 아프가니스탄 침공 같은 진짜 총성이 울린 전장이 있었죠. 싸우지 않았지만 언제든 싸울 준비를 했던 시대. 냉전은 총구 대신 공포와 심리로 움직임. 전혀 다른 전쟁이었습니다. 냉전이 끝나고 인류는 평화를 맞이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전쟁은 형태만 바뀌었을 뿐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1990년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하자 미국이 개입한 걸프전이 발발. 이 전쟁은 TV 생중계된 최초의 현대전이었죠. 이후 911 테러로 시작된 아프간 전쟁, 이라크 전쟁은 20년 넘게 이어진 테러와의 전쟁으로 확산됩니다. 그리고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는 드론이 정찰하고 위성으로 전장을 지휘하며 사이버 공격으로 국가 기반 시설이 마비되기도 합니다. 이젠 전쟁터에 가지 않아도 인터넷으로 공격하고 AI로 타격 목표를 설정하는 시대. 하지만 아무리 기술이 발전해도 죽는 건 언제나 사람입니다. 지금도 지구 어딘가에서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은 점점 더 우리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